두 번째 솔루션은 리터러시입니다. 우리말로는 문해력이라고 하지요. 리터러시는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이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활용이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자, 3인공 이와 같은 지문 정보를 주고 보기글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보기글 꼬리에 보면 구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구성한다, 이와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동으로 2번이 정해집니다. 그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유형이죠. 자, SS 그리고 PCS이 요구하는 문해력의 범위는 단순한 이해가 아닌 기능적 문해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유의한 정보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행동 방향까지 짚는 것을 말하죠. 자, 4인공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앞에서 했죠. 3번 자, 이와 같은 기호 등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앞에서 봤습니다. 4번 정보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능력, 이것은 행동 방향까지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 문제가 리트러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글은 전체적으로 문해력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 문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행이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성인들 금융 이론에는 밝다 하지만 실전에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지식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에 이와 같은 금융 행위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암기 공부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공부한 지식을 활용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은 앞에서 봤던 전문가 두 분의 설명과 개를 같이 합니다. 서울대 교수는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읽은 것과 다른 것과 연계시키는 능력, 이것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읽은 것을 다른 것과 연계시키는 능력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한 지식 가지고 원리금, 복리이자, 대출이자 계산 이와 같은 것에 약하다는 겁니다. 활용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설명. 자, 넓은 의미로는 그를 이용해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 얘기는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 방향까지 도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해력 관점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메꿔야 되겠죠. 그러면 특정 리터시 관점의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NCS, PCS는 유의한 정보 해석과 결론, 행동 방향까지 도출하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익혔습니다. NCS 문제인데 발문에서 행동 방향을 묻고 있죠. 자, 지문을 보면 제목에서 연말정산 10만원 넘게 더 낼 땐 3개월 분납 가능하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목 체크하고 꼬리 보면 각 회사는 희망자를 파악한 뒤 일괄적으로 분납할지 신청자만 나눠서 내도록 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행동 방향이죠. 답은 몇 번일까요? 설문지죠. 왜 설문지일까요? 희망자 파악이 설문을 뜻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어쨌든 행동 방향을 묻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역시 NCS 문제인데 자, 발문에 보면 가장 먼저 시사할 작업은 무엇일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죠. 역시 행동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오일 펜서 설치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적합형 문제죠. 세 번째 문제 역시 행동 방향을 묻고 있죠. 이와 같은
김영란법 관련 법 조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대화 보면 업무회의를 마치고 식사 자리를 갖는다. 이번에도 거래처 만나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답은 4번이죠. 자, 예민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되 이후 식사는 거절한다. 자, 이것이 통합적 사고의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통합적 사고를 익히면 이와 같은 문제 다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 문제, 이것은 어느 대기업 입직교육 자료에 있는 것을 변형해서 문제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홍길동이 고객과 부딪혔답니다. 그때 고객 손에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홍길동이 전화기 주워드리고 사과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고객이 다시 나타나서는 이렇게 문의를 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 어제 바닥에 떨어졌던 스마트폰 화면 터치가 되지 않는다. AS 비용 문의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스마트폰 화면 디스플레이 바꾸거나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짜로 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고객이 다시 나타나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 시점에 스마트폰을 펼치고서 작동 여부를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그 시점에 제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대 교수가 한 말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고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난 그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났다. 그 얘기는 사고 시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사 직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해력을 뜻하는 거죠.